네, 저는 지금 벤츠의 신형 CLS 400D AMG 라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자, 가속감이 얼마나 될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바로 시작되죠? 안녕하세요, 까메렌TV입니다. 오늘은 벤츠 신형 CLS 400D AMG 라인을 시승할 예정입니다. 이미 외관 디자인이나 실내 인테리어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다른 리뷰어들이 많이 해둔 것 같아서 오늘은 시승기 중점으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먼저 시동을 걸고 공회전 상태인데도 차가 너무 조용하죠. 한번 악셀을 밟아볼까요? 이 소리가 누가 디젤 엔진을 가진 승용차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냥 악셀만 밟아서는 이 계기판의 RPM 게이지를 보지 않았으면 이게 가솔린 아닌가 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이 벤츠에 새로 적용된 이 터치 스크롤 버튼이 좀 만지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윈도우 OS 기반의 PC를 사용하다가 그러다가 맥킨토시를 처음 접했을 때 느끼는 그런 불편함이랄까? 조금만 익숙해지면 그렇게 편한 시스템이 없거든요. 직관적으로 이렇게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연비 효율을 볼 수 있는 이런 화면도 갖추고 있네요. 지금 연비가 10.6km. 조작 다이얼이 있긴 하지만 예전 벤츠 방식이죠. 거의 쓸 일이 없어요, 사실. 터치도 되고 이 부분을 써도 되죠. 근데 별로 쓸 일이 없어요. 핸들에 있는, 스티어링에 있는 이 터치 컨트롤만으로도 모든 기능을 다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아쉬운 부분은 그거죠. 내비게이션인데 일단 내비게이션 모니터만 보면 뭔가 좀 화면도 넓어 보이고, 그리고 맵 디테일도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 실상 사용해 보려면 스마트폰으로 쓰는 그런 T맵이나 이런 내비게이션보다 불편한 게 사실이에요. 자, 가속감이 얼마나 될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지금 엔진 스탑앤고로 인해서 엔진이 좀 정차되어 있는 상태인데 바로 시작되죠? 제로백은 약 4초에서 5초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와, 진짜 조용하다. 마력으로 따지면 한 260마력 정도 나왔던 거 대비 이번 신형 OM656 엔진은 340마력으로 무려 한 80마력 정도 상승이 돼 있는 그런 엔진입니다. 완전히 다른 엔진이라고 볼 수도 있고, 지금 토크감도 예전보다 한 8토크 정도 올라간 71토크 가까이 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공차 중량이 이번 CLS가 예전 2세대 모델보다 조금 더 무겁습니다. 약 100kg 정도 무거운데 왜 무겁게 만들었을까? 새로운 차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CLS나 S클래스 이런 정도 급에는 좀 아무래도 묵직하고 무거운 차가 안정감도 있고 편안하게 해주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좀 운전 질감도 차 무게에서 오는 부분도 분명히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무게는 무겁게 가지만 그래도 차가 달릴 때 이렇게 경쾌하게 움직일 수 있게 세팅됐다는 이 CLS의 세팅에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거 시승하기 전에 S클래스 350D에 있는 엔진하고 같은 파워트레인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타보니까
차가 굉장히 잘 나갑니다. 그리고 정숙하고 이게 가솔린이 아닌가 좀 착각했을 정도로 상당히 부드러운 그런 회전 질감을 보여줬었는데, 직렬 6기통 신형 디젤 엔진이 벤츠에서 새롭게 적용된 기술들이 들어간 게 있어요. EGR 효율을 좀 개선하고 캠트로닉 가변 밸브 시스템이라는 기술을 적용해서 동급 가솔린 엔진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5%나 줄었다고 해요. 디젤 엔진인데 훨씬 더 친환경적이라는 게 좀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그 밖에도 뭐 알루미늄 실린더 블록을 사용해서 뭐 엔진의 중량을 좀 줄였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거 외에도 운전해보면 바로 체감되는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가솔린 엔진이 아닌가? 이게 정말 디젤 엔진이야? 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이거는 실내의 정숙성을 얘기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가솔린 엔진, 6기통 가솔린 엔진 밟았을 때 그런 느낌이요. 그리고 악셀 지그시게 밟아봐도 시속 한 120에서 130 정도 올라가 봐도, 왜 고 RPM으로 올라가면 잔진동과 더불어서 특유의 소리가 있는데, 지금 그런 소리가 상당히 잘 억제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다이나믹 모드로 바꿔서 조금 스포티한 주행했을 때 실내에서 들리는, 스피커에 들리는 소리 같아요. 살짝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의, 뭐 AMG 배기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적당히 귀가 즐거운 그런 드라이빙을 할 수 있는 세팅이 참 마음에 드네요. 차 디자인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풍절음 같은 게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디젤 엔진들의 가장 큰 단점이죠. 조금 고속 구간에서 밟았을 때 좀 힘이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 초반 RPM 때는 충분히 속도감을 느낄 수 있고, 고속 구간에서도 악셀을 충분히 쓸 수 있는, 고속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차라는 거. 드라이빙 모드를 스포츠 플러스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확실히 안전운전하십시오. 엔진 소리가 조금 더 커진 느낌입니다. 좀 시끄럽게 커졌다는 느낌보다는 AMG 퍼포먼스를 살짝 맛볼 수 있게 스피커 세팅이 됐다는 느낌. 스피커에서 조금 더 재미있는 음이 들린다는 그런 느낌. 그리고 분명 서스펜션 댐핑도 더 하드해진 느낌을 갖고 있어요. 이번 CLS에 적용된 에어바디 컨트롤 서스펜션 세팅 자체가 S클래스랑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공도에서 이렇게 좀 재빠른 차선 변경이 필요할 때 차체 제어를 롤을 분명히 억제해 줄 수 있는 그런 빠릿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히려 S클래스 세팅된 그런 에어 서스펜션 느낌보다는 지금 CLS의 서스펜션 느낌이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편함은 없어요. 불편하진 않지만 조금 더 단단한 댐핑으로 인해서 조금 급격하게 이렇게 차선을 바꾼다든가 코너 헤어핀을 만났을 때 돌아가는 느낌은, 이 서스펜션이 하체가 충분히 제어해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 2톤이 넘는 무게가 묵직하게 하중을 짚어주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로 하여금 불안한 감이 전혀 없어요. 운전에 재미가 있는 차예요. 확실한 거는 그냥 E클래스 E300을 탔을 때의 느낌, 그리고 또 이 220D 4기통 디젤이긴 하지만 이 220D를 탔을 때의 느낌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E300보다 훨씬 출력도 좋고 운전의 재미도 있으면서 디젤 엔진이라고 해서 그 디젤 엔진이 갖고 있었던 단점들을 상당수 보완하고 있어서, 이번에 벤츠 코리아에서 왜 가솔린이 아니라 400D 디젤 모델을 먼저 내놨는가에 대한 답을 오늘 제가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약 200m. 사실 그래요. 약 한 4, 5년 전부터인가요? 전 세계적으로 연비 효율 좋은 디젤 엔진을 얹은 승용차들이 많이 유행을 했죠. 그 중심에 BMW란 브랜드가 있었고 520D, 320D, 사실 세계 최초로 디젤 엔진을 승용차에 적용한 브랜드가 벤츠입니다. 그만큼 디젤 엔진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노하우가 더 오래됐고, 그런 벤츠에서 이번에 최고의 기술을 집약해서 만들었다는 이 OM656 엔진에 대해서 사실 기대감이 되게 많았어요.
되게 많았고, 예전 S클래스 350D 그리고 CLS 350D에 적용됐던 그 디젤 엔진하고 별로 차이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타보니까 일단 가솔린 못지않은 그런 부드러운 회전 질감이나 출력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히 비약적인 개선이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 하이브리드 차량의 대세라 전기 모터하고 좀 결합돼서 출력이 이렇게 높아진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니었고요. 그냥 내연기관 자체로도 340마력에 대한 출력을 내어주고 있고, E클래스하고 CLS를 고민하는 분들, 그리고 S클래스를 사고 싶지만 약간 그 S클래스는 오너드라이브 같은 성향보다는 뒷자리에서 편하게 앉아가는 회장님들이 쇼퍼 드리븐 성향이 강한 차라고 봤을 때, 이 CLS에 대한 상품성은 거기에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도 개인적으로 벤츠라는 브랜드를 되게 좋아하지만 아직 벤츠는 가져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CLS를 시승하고 나서 CLS 400D 정도면, 아니면 이후에 나올 CLS 53AMG 정도면 정말 그게 내가 원하던 차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이 클래스는 뭔가 조금 내 개성을 표출하기에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렇다고 S클래스로 가자니 차가 너무 과분한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좀 회장님 차 같은 느낌이 아직은 좀 더 강하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그 중간에 포지셔닝 된 차량이 그게 CLS가 아닌가 싶어요. 얘 자꾸 안전운전하라고 떠들어. 지금 시속 50km 달리고 있는데. 그리고 벤츠의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 요즘 현대자동차에서 나오는 자율주행보다는 이식률이 좀 떨어지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한번 시연해 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예전에는 다이얼 컬럼식으로 다 조절을 했었는데, 지금은 스티어링 좌측에 커맨드 버튼으로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설정을 하고 속도를 약 100km 정도에 맞춰 볼게요. 그러면 핸들을 놓으면 이제 악셀 그리고 핸들까지 모두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예전 E클래스에 처음 적용됐던 자율주행 그때보다 기술이 뭔가 더 진화된 건 없는 것 같아요. 느낌에 아직은 좀 좌우 차선 이렇게 인지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좀 센터에 정렬해서 계속 알아서 간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리고 예전보다 이 핸들을 잡으라는 메시지가 좀 더 자주 뜨는 것 같아요. 이게 기분 때문인지 아니면 예전하고 세팅이 달라진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좀 불편한 느낌이 있습니다. 또 잡으라고 하죠? 그래도 이 자율주행 기능이 되는 차 그리고 안 되는 차의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아요. 약 700m 전방 안전운전하십시오. 그리고 앞차의 제동거리에 맞춰서 알아서 서주는 것까지. 너무 굿브레이크도 아니고 적당히 잘 서는 것 같아요. 이제는 현대 기아차에 적용된 자율주행 기술들이 너무 발달되고 너무 좋아져서 그거에 익숙해진 나머지 지금 벤츠 자율주행이 너무 불편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운전하다가 얘가 이탈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불안감도 좀 가지게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밤에 벤츠를 탔을 때 실내에 느껴지는 이 분위기 보이시나요? 그냥 감성 같은 것 같아요. 화려한 그 라이트 조명들이 좀 과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조절할 수 있어요. 100%에서 뭐 50% 꺼놓을 수도 있고. 근데 여성분들한테 상당히 좀 인기 있는 아이템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있었던 벤츠 앰비언트 라이트하고 좀 차별화되게 이제는 송풍구, 이 터빈형 모양의 송풍구에서도 LED 조명이 들어옵니다. 지금 최대한 낮춰볼게요. 500m 전방 안전운전하십시오. 자, 은은하게 들어오게 밝기를 낮춰봤습니다. 지금 거의 꺼져 있는 상태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남성분들은 이런 컬러를 선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기판 디자인을 변경함에 따라서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이 바뀌는 것도 재밌습니다. 한번 볼까요? 클래식 모드 지금 약간 블루톤 계열로 지금 바뀌는 상태고, 스포츠 모드로 하면 실내가 온통 빨갛죠? 저 개인적으로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서 밤에 스트레스 받고 뭐 이럴 때 드라이버로 나와서 이렇게 좀 화사한 실내 분위기를 느끼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스타트. 카메라 안 하냐?
마이크 안 해도 돼? 마이크? 아 맞다. 오늘은 시승기 중점으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나 안 데리고 가? 나 안 데리고 가? 아 이거 뭐 하는 짓이야?